천만 원으로 10억을 만드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수익률을 올리기 전에 계좌를 절대 폭파시키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현대식으로 가장 단순하게 구현하는 도구가 QLD, TQQQ입니다. 지금부터 본론만 딱 말하겠습니다. 버핏이 소액일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던 이유는 실력이 갑자기 초인여서가 아닙니다. 돈이 작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잡아도 시장을 흔들지 않는 크기였고 무엇보다 본인이 아는 영역에서만 끝까지 버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관은 돈이 너무 커서 좋은 걸 봐도 못 삽니다. 개인은 돈이 작아서 좋은 걸 봐도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는데 대부분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그럼 개인은 중소형주만 파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바로 점프합니다. 근데 2026년은 ETF와 알고리즘 자금이 너무 커져서 예전처럼 버려진 보석이 널려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길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가진 진짜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적립식으로 버틸 수 있는 속도. 둘째, 소액으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유연성. 여기서 QLD, TQQQ가 등장합니다. QLD는 나스닥 100을 2배로 추종합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을 3배로 추종합니다. 이게 왜 버핏의 소액 치트키랑 연결되느냐? 버핏이 말한 소액의 우위는 작은 돈이 더 높은 기회를 만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은 돈은 전략을 더 민첩하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형 펀드는 방향을 바꾸는 순간 시장이 움직입니다. 개인은 방향을 바꿔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 민첩성을 가장 단순한 규칙으로 쓸 수 있는 게 지수 기반 레버리지인 QLD, TQQQ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경고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TQQQ는 강력한 만큼 잔인합니다. 폭등장에서는 날아가지만 폭락장에서는 마음도 같이 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대본의 목표는 TQQQ로 한 방을 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QLD로 뼈대를 만들고 TQQQ로 엔진을 다는 방식으로 오래 살아남으면서 속도를 올리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1000만 원에서 10억은 100배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시간과 구조를 넣으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연 20% 복리면 20년 뒤 대략 38배쯤 됩니다. 연 25% 복리면 20년 뒤 대략 86배쯤 됩니다. 연 30% 복리면 20년 뒤 대략 190배쯤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 중간에 한 번이라도 계좌가 반토막 나서 포기하면 절대 못 가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실력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규칙이 없어서 실패합니다. 규칙이 없으면 상승장에서는 과열로 무너지고 하락장에서는 공포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딱 실행 규칙만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켜야 할 건 냉정하게 지키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 뼈대는 QLD로 갑니다. 1000만 원으로 시작한다면 처음부터 전부 TQQQ로 가는 순간 멘탈이 먼저 망가집니다. 초반에는 수익률보다 지속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QLD는 변동성이 크지만 TQQQ보다는 덜 잔인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QLD로 쌌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월급이든 부수입이든 그중 일정 비율은 무조건 QLD로 고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투자금의 60%는 QLD로 고정. 이건 시장이 어떤 표정을 짓든 손대지 않습니다. 두 번째, TQQQ는 조건부로만 씁니다. TQQQ는 상시 보유가 아니라 구간에서만 씁니다. 구간은 딱 하나로 정합니다. QQQ가 장기 추세 위에 있고 단기 조정이 왔을 때만 들어갑니다. 장기 추세 기준은 200일 이동평균, 단기 기준은 20일 이동평균, 이 두 개만 씁니다. QQQ가 200일선 위에 있다. 그런데 21선 아래로 내려왔다. 이때가 개인이 유리한 구간입니다. 이때 TQQQ를 분할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상승 추세에서의 조정은 통계적으로 회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락 추세에서의 반등은 통계적으로 또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TQQQ는 하락 추세에서 잘못 들어가면 회복이 아니라 생존이 목표가 됩니다. 우리는 10억이 목표지 생존 게임이 목표가 아닙니다. 세 번째, 분할 규칙을 숫자로 박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TQQQ를 3번에 나눠 삽니다. 첫 매수는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온 날 TQQQ 예산의 40%, 두 번째 매수는 QQQ가 21선 아래에서 더 밀리거나 이전 저점 부근으로 내려오면 30%, 세 번째 매수는 공포가 커진 날, 뉴스라 난리 난 날, 체감상 다 끝났다는 말이 돌 때 남은 30%.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은 공포 속에서 버튼을 못 누릅니다. 그래서 공포에서도 누를 수 있게 미리 규칙을 써놓는 겁니다. 네 번째, TQQQ는 비중 상한을 둡니다. 이건 협상이 없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TQQQ가 30%를 넘지 않게 합니다. 1000만 원 계좌에서 300만 원 이상을 TQQQ로 몰지 않습니다. 이 규칙 하나가 계좌 폭파 확률을 크게 낮춥니다.
상승장에서는 이 규칙이 답답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이 규칙이 당신을 살립니다. 다섯 번째, 익절 규칙은 단순하게 합니다. QQQ가 다시 21선 위로 회복하고 흐름이 안정되면 TQQQ의 일부를 정리합니다. 정리 비율은 30%, 그리고 그 매도한 금액의 절반은 QAD로 옮깁니다.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남깁니다. 이걸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승장에서 TQQQ로 속도를 얻고 그 성과를 QAD라는 더 안정적인 뼈대로 옮겨서 굳힙니다. 이게 바로 버핏식 사고의 현대판 변형입니다. 좋은 구간에서 공격하고 이익을 안전한 구조로 이전하고 다음 기회까지 살아남습니다. 여섯 번째, 현금은 겁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현금은 수익을 못 내니까 멍청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액 투자자에게 현금은 기회입니다. 하락장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현금 10%는 남깁니다. 이 10%가 폭락장에서 당신의 인생을 바꿀 한 번의 매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 매매 빈도를 제한합니다. 매일 차트 보면 결국 손이 나갑니다. 손이 나가면 규칙이 무너집니다. 규칙이 무너지면 봉이가 끊깁니다. 그래서 점검은 주 1회만 합니다. 매수 조건이 오면 시행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버핏이 강했던 건 좋은 걸 골라서가 아니라 좋은 걸 들고 아무 짓도 안 한 시간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지수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좋은 규칙을 만들고 아무 짓도 안 하는 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서클 오브 컴피턴스는 이렇게 잡습니다. 개별 종목을 분석하라고 하면 대부분은 결국 남의 말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스닥백은 다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기술, 소비, 플랫폼, 반도체, 클라우드, 이런 산업의 집합입니다. 당신이 기업 하나하나를 다 몰라도 이 바구니가 뭘 담고 있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에게 현실적인 이해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면 하락장에서 버틸 확률이 올라갑니다. 버틸 확률이 올라가면 복리가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망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 50%를 목표로 잡는 순간입니다. 버핏이 소액에서 연 50% 넘게 낸 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그대로 따라하면 대부분은 레버리지에 과몰입합니다. 그러고 한 번에 폭락에 끝납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할 건 숫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소액은 기회가 넓고 소액은 민첩하고 소액은 오래 버틸 수 있다. 이 구조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이렇게 잡습니다. 기본은 QAD로 시장 평균을 이기는 정도를 노립니다. 추가 엔진은 TQQQ로 구간에서만 씁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계좌가 완전히 죽는 확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10억은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살아남는 시간이 만들어냅니다. 이제 실행을 하루 루틴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월급날 투자금이 들어오면 QAD부터 자동으로 삽니다. 그 다음 주 1회 점검하는 날에 QQQ가 201선 위인지 확인합니다. 201선 위면 21선 아래로 내려온 구간을 기다립니다. 21선 아래로 내려오면 TQQQ 예산의 40% 실행, 추가 하락이면 30%, 공포 구간이면 마지막 30%, 회복해서 21선 위로 올라오면 TQQQ의 30% 매도, 매도 대금의 절반은 QAD로 이전, 절반은 현금 보관. 이것만 반복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당신이 1,000만 원으로 시작한다면 처음 몇 년은 수익보다 저축과 입금이 더 큽니다. 이 시기에는 종목보다 습관이 수익률을 이깁니다. 버핏과 멍더가 초반에는 생활 습관을 먼저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넣는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 넣는 사람을 이기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의 진짜 핵심은 투자 규칙과 입금 규칙을 동시에 고정하는 겁니다. 입금이 흔들리면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10억이 멀어집니다. 이쯤에서 반박이 나옵니다. TQQQ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변동성 끌림 때문에 망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TQQQ를 상시 장기보유로 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간 도구로만 쓰라고 했습니다. 장기 추세 위에서의 조정 구간, 회복 구간에서 일부 이익 시현, 이익을 QAD로 이전. 이 흐름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TQQQ를 엔진으로 쓰되 차체는 QAD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QAD만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QAD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체감합니다. 초반에 돈이 작을 때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그래서 구간에서만 TQQQ를 쓰는 겁니다. 속도를 원하되 생존을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락장이 2년 3년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201선을 씁니다. QQQ가 201선 아래로 내려라면 TQQQ를 줄이고 QAD 중심으로 버팁니다.
그 구간에서 무리하게 3배 레버리지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락장은 끝까지 사람을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를 3배 레버리지로 받으면 대부분 탈락합니다. 우리는 탈락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언제 올인하면 되냐? 답은 없습니다. 올인은 전략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올인은 대부분 확신의 얼굴을 하고 들어오지만 결과는 공포의 얼굴로 나갑니다. 우리는 올인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공격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비중 상한, 분할, 현금, 이익 이전 이 4개만 지키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10억은 기적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소액의 장점은 중소형주만이 아니라 민첩성과 생존입니다. QAD는 뼈대입니다. TQQQ는 조건부 엔진입니다. 엔진으로 속도를 내되 뼈대로 남겨서 굳힙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복리를 먹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 당장 본인 계좌에 맞는 비중 상한부터 숫자로 적어두세요. 규칙은 머리에 있으면 흔들리고 글로 쓰면 지켜집니다. 오늘부터 QAD로 뼈대를 세우고 TQQQ는 구간에서만 쓰는 엔진으로 다루십시오. 그게 2026년 버핏식 사고를 가장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